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였던 전세기간이 1981년 1년으로 늘었고 그로부터 8년 후엔 계약기간이 2년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8월 이전까지의 2년 전세계약 체계가 표준이 된 시점이 1989년입니다. 30년 만에 전세, 월세 거주 보장기간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기존 상업시설에만 적용되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에도 도입되면서 전세가격 폭등, 사유재산 침해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 세입자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니 이미 2020년 8월 1일 이후로 이 법의 효력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계약서상에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세입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도 한 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상 오르지 못합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전세금 폭등 문제, 집주인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됩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세보증금 변동률을 살펴보면 1986년부터 전세 최소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까지 전세보증금 변동률은 17.5%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 거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 가격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4년 차에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 사유재산권의 문제는 기존의 상가 계약갱신 청구의 형태와 구분을 하기 모호해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상가 계약갱신 청구권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시설 투자, 상권 형성 등에 기여한 권리금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타당할 수 있으나 주택 전월세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즘 전월세 거주자 중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등 집의 가치를 높이는 세입자 역시 많기에 주택에 대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꼭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도 거셉니다. 기존의 상가에만 적용되었던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택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의 전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MTN 부동산 뉴스였습니다.